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김명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힘, 다양한 연구 현장을 찾아가는 무한상상 연구소 시간인데요. 제가 찾아온 이곳에서 연구하는 것은요, 산림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맛있는 보물에 관한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으며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는데요. 오늘의 연구 아이템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버섯입니다. 동물도 아니요 식물도 아닌 산림자원. 버섯은 동물, 식물, 세균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분류 군계에 속합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자연 속에 자리 잡은 버섯은 천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버섯의 무한한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버섯의 세계를 과학으로 밝히는 곳,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무지개가 찾아온 곳은 국립산림과학원입니다. 버섯을 맛있게 먹을 줄만 알았지 버섯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지 생각해보니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곳에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 현장을 둘러보기 전에 먼저 버섯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아야 할 텐데요.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이곳에서는 버섯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나라 산림에 분포하는 버섯 자원을 갖다 수집하고 그런 버섯들이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가 기초 특성을 조사하고 배양하고 보존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분들에게 분양하는 역할과 특히 산림에 중요한 그 버섯들 표고라든지 송이버섯, 꽃송이버섯 그러한 그 식용으로 또 널리 재배되는 그런 버섯들에 대한 품종을 육성하고 또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개발된 기술들에 대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버섯이라고 하면 이 저칼로리고 고단백이고 이러한 건강식품이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그 외에 다양한 버섯의 효능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섬유질이 30% 40% 그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들은 버섯마다 이제 무슨 항암 작용이라든지 아니면 혈압 저하라든지 비만을 갖다가 당뇨병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억제해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효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건강 기능식품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버섯의 연구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버섯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한 1조 원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들이 이제 주로 산림에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러한 버섯들이 이제 자연 채취하는 그런 버섯들은 송이라든지 능이라든지 쌀이버섯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배하는 그 버섯들은 표고, 느타리, 양송이, 팽이 그러한 버섯들이 실제 또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무와 식물이 무성한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버섯의 서식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박사님과 함께 숲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은 야생버섯을 채취하기 조금 이른 시기라 버섯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 버섯의 환경과 생장 조건을 안다면 평소 볼 수 없었던 것들을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숲길을 걸으며 대화를 하는 중에도 박사님은 척척 버섯을 찾아내시더라고요. 박사님은 산에 오시면 어디에 버섯이 있는지를 이렇게 바로 아시나요? 버섯 올해 이제 채취하다 보니까 어떤 종류의 버섯들이 어디에서 나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섯마다 좋아하는 먹이들이 다르고 또 버섯마다 나오는 시기가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갖다 안다면은 훨씬 더 빨리
버섯을 갖다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이 전문가들이 찾기 힘든 희귀버섯 같은 게 있나요? 한국균학회에서 버섯 목록을 작성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지금 한 2,000여 종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곧 날씨가 풀리면 이제 산에 나물이나 버섯을 채취하러 오는 분들이 많은데 독버섯이 좀 위험하잖아요.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독버섯은 이제 식용버섯과 아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구분하기 좀 어렵고 명확하게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독버섯하고 식용버섯하고 그러니까 식용버섯과 독버섯 같이 자라기 때문에 식용버섯 채취한다 하면서 이제 독버섯도 같이 채취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독버섯 중독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채취한다 그러면은 식용버섯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런 식용버섯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것만 채취해서 먹으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버섯은 그 종류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살림버섯과 주의해야 할 독버섯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림이 선사하는 식용버섯 베스트 3. 첫 번째 버섯은 표고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죽은 화렵수림에서 발생하는 표고는 갓 표면이 다갈색 혹은 흑갈색이고요. 솜털처럼 생긴 비늘 조각으로 덮여 있으며 표면이 터져 흰 속살이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능이입니다. 가을철 화렵수림의 땅 위에서 발생하는 능이는 홍갈색, 흑갈색을 띠며 가세지름이 5에서 25cm까지 자라는데요. 갓 중심부는 기둥까지 뚫려 있고요. 안쪽 주름을 이루는 자실층엔 1cm 이상의 침들이 돋아나 있습니다. 살림이 선사하는 식용버섯 마지막은 가을철 잡목이 있는 소나무 숲 땅 위에 흩어져 나거나 물이 지어 발생하는 송이입니다. 소나무 뿌리에 균근을 형성하며 공생하는 송이는 소나무 수령이 30년에서 60년인 경우 많이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직은 백색의 육질형으로 치밀하며 특유의 향기가 납니다. 이번엔 함부로 채취해 먹으면 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독버섯에 대해 알아볼까요? 독버섯 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대표 버섯으로는 도구산 광대버섯을 들 수 있습니다. 도구산 광대버섯은 전체적으로 흰색을 띠고 있는데요. 그 형태와 색이 식용버섯인 흰주름버섯과 매우 흡사합니다. 초기 형태는 이 두 버섯을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성숙기에 접어들면 식용인 흰주름버섯의 주름살이 암갈색을 띠기 때문에 성숙한 버섯의 경우 주름살의 색깔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여쁜 노란색이 시선을 끄는 이 버섯은 개나리 광대버섯입니다. 독버섯이죠. 개나리 광대버섯은 식용인 노란달걀버섯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독버섯인 개나리 광대버섯은 턱받이가 흰색을 띠고 식용인 노란달걀버섯의 턱받이는 황색을 띱니다. 삿갓 외대버섯과 외대덧버섯. 이 중 어느 쪽이 독버섯일까요? 왼쪽이 독버섯인 삿갓 외대버섯, 오른쪽이 식용인 외대덧버섯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갓의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되는데요. 삿갓 외대버섯의 갓 표면엔 장식이 없으며 식용인 외대덧버섯에는 얼룩 모양의 반점이 있다고 하네요. 너무도 닮은 식용버섯과 독버섯, 구분하기 어렵다면 확실히 특징을 아는 버섯만 채취하는 것이 좋겠죠? 국립산림과학원 버섯연구팀은 전국의 버섯을 수집해 우리나라에서 나는 버섯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각 버섯의 기초 특성을 평가하는데요. 버섯이 지는 가능성만큼 연구 분야도 예상을 넘습니다.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버섯의 유용 성분과 특성을 찾고 희귀균주를 보존, 배양하고 인공 재배 기술을 개발하며 농가에 보다 우수한 품종을 분양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버섯의 광범위한 연구 분야 중
저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구원님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균이 버섯균이 내는 효소를 지금 효소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또 효소가 얼만큼 강력한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그런 버섯균들이 있고요. 그거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버섯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물질과 그 물질의 특징을 연구하는 과정. 균류의 생화학적 기초 특성을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버섯이 자연에서 생존하는 비밀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버섯은 식물을 먹이로 삼아 생장합니다. 그중 목재에 서식하는 목재 부유균은 식물체의 구성 성분을 분해해 양분을 얻는데요. 나무의 골격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분해하기 힘든 것이 리그린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균류가 생산하는 라카아제라는 효소가 리그린을 분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버섯의 라카아제 활성도를 균주별로 확인하기 위해 특수 배지를 제작했는데요. 리그린과 같은 페놀계 화합물로 만든 배지 가운데 균사체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확인하는데요. 청록색의 발색대가 주입된 균사체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퍼진다면 라카아제 활성이 활발하게 나타난 것이죠. 이러한 배지 테스트를 통해 라카아제 생산균주를 선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카아제는 일반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 걸 이제 남분해성이라고 하는데 페놀 아시죠? 굉장히 우리 이제 해를 많이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균을 발견하게 되면 그런 데 활용할 수 있죠. 그 처리를 해서요. 그리고 염료 같은 것들도 원하지 않는 색깔을 뭐 탈색시키거나 이럴 때 또 섬유산업 이런 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표고 원목 재배장입니다. 표고는 재배가 가능한 대표 버섯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표고 품종은 총 20종. 연구팀은 보다 질 높은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표고 재배 시 주로 쓰이는 나무는 참나무류와 서어나무로 원목 선정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원목을 선정할 때도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하고요. 종균 접종 전에 원목의 고사를 촉진하고 목재 내 수분을 감소시켜 표고균의 번식에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종균 접종 시기는 3월 초순에서 하순 정도며 원목의 크기에 맞춰 약 40개에서 90개의 구멍을 뚫어 접종한다고 하네요. 표고는 원목 재배로서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재배하거나 그다음에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표고는 이 원목에 구멍을 뚫고서 재배하는 것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버섯하고 틀리게 표고는 저온성, 중온성, 고온성으로 나눠집니다. 봄철에 재배하는 저온성 품종으로는 화구효율이 높고 봄철에는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화구효율이 높습니다. 또 다른 표고 재배지를 보여주신다고 해서 자리를 옮겼는데요. 한눈에 봐도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곳. 바로 표고 톱밥 재배장입니다. 박사님, 톱밥 재배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톱밥은 안 보이고 메주같이 생긴 것만 잔뜩 보이거든요. 그렇죠. 메주같이 생겼죠. 네. 네. 이를 톱밥을 일정한 틀에 넣어서 성형을 하는 거예요. 재배자가 자기 그 재배 조건에 맞게, 재배 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 톱밥을 이제 그 형태로 자기가 관리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재배 기간을 단축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금 회전을 빠르게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원목 대신 톱밥을 압축 성형해 표고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
장점이 꽤 많은데요. 재배 기간이 짧아 생산 회전이 빠르고 기계화 시스템으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고요. 톱밥 비용 대비 버섯 수확량이 2~3배 높아 원목 재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표고의 톱밥 재배 기술은 버섯 생산 자동화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표고 외에도 맛도 기능도 다양한 버섯을 대량 생산하는 날이 곧 다가오겠죠. 이외에도 나무 뿌리에 공생하는 버섯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산림에서 채취한 버섯의 균주를 어떻게 분리, 보관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버섯 연구팀의 하루를 살펴보며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산속에선 여기저기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저절로 생겨나는 버섯들이 사람의 손으로는 기르기도 연구하기도 참 까다로운 소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마도 자연과 사람을 잇는 과학기술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버섯은 그 웰빙 식품이고 또 버섯에는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그런 물질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의 그 연구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섯들도 찾아지고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버섯들에 대한 효능 같은 것도 꾸준히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버섯과 함께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특별한 연구. 산림에 건강한 기운이 가득 담긴 이 보물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오늘도 버섯 연구는 계속됩니다. 숲이 선사하는 보물, 버섯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자연은 이미 우리에게 버섯과 같은 유용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깃든 가능성을 발견하고 응용하는 것은 사람과 과학기술의 역할이겠죠? 무한상상연구소, 저는 또 다른 연구 현장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